안녕하세요. 별과침묵 노우입니다. 2달 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2달 동안은 제가 또 다른 흥미로운 일을 찾아서 굉장히 바쁜 2달을 보냈습니다. 2달 동안 단편소설 공모전에 공무원 수의사 생활 경험을 살린 소설 한 편을 내게 되었는데요. 별과침묵의 기질 중에 마지막 항목이 인내는, 인내에서 보면 제가 완벽주의와 그 높은 성취에 대한 갈망이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다른 일을 할 때는 완벽주의, 높은 성과를 바라지 않고 얼른 그 일을 마치고 다른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좀 퇴고를 열심히 했어요. 한 10번 정도 퇴고를 했거든요.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제가 늘 해왔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길 믿습니다. 오늘은 기질 및 성격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기질 및 성격 검사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굉장히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2011년도 상담 심리를 공부하면서 기질 및 성격 검사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열등하거나 태어났을 때 좀 이상하게 태어나고 유전적으로 좀 이상하다, 열등하다 그렇게 느꼈던 점들이 잘 이해가 되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항상 끈기가 부족하고 주의가 좀 산만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나가면 항상 뭐인가 부딪혀오고 다쳐오고 여러 가지 사고에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피아노 학원을 다녀도 저는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데 금방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의 자극추구가 80점 후반대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위험회피가 2점, 거의 0점에 가깝고 사회적 민감성이 100점인데요. 코드 타입으로 분석하면 열정적인 형에 해당하고 좀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면 연극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듣고 살고 있고 그 말이 저랑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극을 만나면 유전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워하는 편이라서 새로운 자극을 만나면 크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그 행동으로 옮기는 편인데요. 제가 석사를 진학하고 새로운 전공을 선택할 때 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다음 순간 보면 제가 원서를 이미 냈거나 교수님하고 약속을 잡았거나 할 정도로 행동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회피가 2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청적이라서 제가 뭐 병원에서 뭐 어디가 아프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해도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한 편이거든요. 좀 걱정이 없는 편이에요. 저한테 위험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편이죠.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이 100점인데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민감성은 당장 어떤 보상이 없어도 사회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것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한다든가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기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별과침묵과 함께 기질과 성격검사 중 기질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과침묵은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관심사가 많아서 산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 관심사는 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야? 잠은 자는 거야? 하고 묻기도 해요. 굉장히 부지런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게으르다라고 느낄 때도 많아요. 전 작가가 되고 싶고 수의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수의사 생활을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나름대로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자유롭고 확장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심리 상담을 공부한 덕분이에요. 저는 제가 궁금했거든요. 배운 것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작년에 전문 상담사 1급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그걸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이 모든 것을 하려니까 체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한 3년 전부터 하루에 스쿼트를 200개 정도 하고 있어요. 누구는 그렇게 말하죠. 별과 침묵이 한 가지에 집중하면 성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제 기질을 억압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제 기질을 수용하기로 했고, 이 모든 것들을 한 손에 잡고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몇 년 살아왔는데, 달팽이처럼 조금 전진하다가 요즘은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기질 및 성격 검사는 클로닌저가 심리생물학적 인성 모델에 기초하여 개발한 검사인데요. 3세 유아에서 전 연령대를 검사할 수가 있어요. 인성을 이루는 두 개의 큰 구조, 기질과 성격이 있는데, 기질은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에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데 이게 바로 인성 발달의 원재료가 되는 거죠. 성격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을 해요. 기질에 의한 자동적인 정서 반응을 조절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극추가 높고 이어메피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막 충동적으로 행동하는데 성격에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아마 많은 사고를 내고 살았을 거예요. 기질에는 4가지가 있어요. 자극추구, 이어메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성격은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이렇게 있습니다. 기질 검사는 어떻게 개발되었을까? 그 인간의 3가지 행동체계에서 나는 개인차를 기질이라고 하는데요. 행동을 활성화하는 체계, 그러니까 자극추구, 도파민이 관여하고요. 행동을 억제하는 체계, 이어메피, 세로토닌이 관여를 해요. 행동 유지 체계는 보상 의동성에 관한 건데,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가 있어요. 근데 자극추구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자극이 나한테 보상이 될 거야 해서 움직이는 건데, 행동 유지 체계에서 이 보상은 당장 보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보상이 있던 없던 노력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사회적 민감성은 지속적인 강화 없이도 친밀감 혹은 애착이란 보상을 위해 행동 유지를 하는 걸 말하고요. 인내력은 지속적인 강화 없이도 성취라는 보상을 위해 일정 시간 동안 계속 행동을 유지하는 걸 말해요. 기질 모델은 한 개인의 기질 유형을 예측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적응도나 성숙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환경 자극을 받으면, 환경 자극을 지각을 하면 기질에 의한 자동적인 정서 반응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 자극에 부여된 의미 변화에 따라 수정이 가능해요. 이게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정서 반응을 하고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해서 성격이 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질과 성격의 연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 발달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돼요. 별과 침묵의 기질 유형은 자극추구 높고 위험회피 낮고 사회적 민감성 높아요. 성격 발달이 저조할 경우 충동적인 성격 장애 가능성이 있고요. 성격 발달 양상에 따라서 모험심 많은 탐험가, 호기심 많은 과학자, 소유욕 강한 사학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격 발달과 기질 반응의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격 발달은 기질 반응에 대한 수용과 자각에서 출발해요. 만약에 제가 되게 새로운 걸 좋아하고 무모한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계속 말을 듣고 살았다라면 저는 제 몸에 제가 자동적으로 느끼는 정서 반응을 꺼려 하겠죠. 계속 억압을 하다 보면 그게 바로 비수용적인 환경인데, 자기 정서 반응을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힘겹게 분투하다 보면 성격 발달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겠죠. 기질의 정서적 반응을 자각할 때 기질 반응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자극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인지를 할 때 제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제가 위험한 것을 거의 피하지 않고 무모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 때 제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질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질로부터의 자유, 가치 선택에 따른 행동, 그것이 바로 성격 발달의 핵심인데요. 기질의 수용은 바로 성격 발달을 촉진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새로운 걸 굉장히 좋아하고 탐험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이래선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수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성격의 미성숙은 기질의 욕구와 두려움에 집착해서 자동적이고 경직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기질 반응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요. 성격의 선숙은 그 이기성을 극복하는 것이고 이타성을 확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기질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자극추구. 별과침목이 89점이거든요. 제가 이제 기질 및 성격 검사를 해봤을 때 이렇게 자극추구가 높은 사람은 많이 만나보진 못했어요. 그 자극추구가 점수가 높은 사람은 충동적이고 주변을 활발히 탐색합니다. 마음이 쉽게 변하고 쉽게 흥분하고 성질이 급하고 씀씀이가 해프죠. 화를 잘 내고. 그러니까 자극추구가 높은 사람은 통장 잔고가 0원이 될 때까지 계속 쓰고 싶어 해요. 제가 좀 소비 지향적인데 새로운 걸 보면 바로바로 사고 싶고 그리고 그걸 바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낮은 경우에 심사숙고하고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고 금욕적이고 성미가 느립니다. 검소하고 절약하고 절제하는 편이죠. 저 같은 그 기질에 대해 보면은 또 4가지 작은 척도가 있는데요. 저는 탐색적 흥분, 충동성, 무절제, 자유분방해요. 그러니까 탐색적 흥분이라는 것은 그 남들이 예견하지 못하는 그런 숨어있는 보상을 잘 찾고요. 굉장히 충동적, 열정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충동적이고 또 무절제, 돈, 에너지, 감정을 절제하지 않아요. 돈 모으는 게 어렵고 당당하고 화려하죠. 거칠 것 없는 사람이란 인상을 줍니다. 제가 이렇게 무절제 하나 절제가 뛰어난 남편을 만나서 보완을 하고 있어요. 자유분방.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고 원하는 것을 당장 얻지 못하면 성을 냅니다. 그리고 규칙 없는 활동을 선호하죠. 기질의 두 번째 위험회피에서 별과침목 2점인데요. 걱정이 없고 이완되어 있고 과감하고 용기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낙관적이며 무모한 낙관주의로 인해 위험에 둔감합니다. 위험하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에 억제되고 위축되는 유전적 경향성인데 별과침목 같은 경우에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낙천적이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주의자고 미리 걱정을 하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고 태어나죠. 그러니까 불확실하거나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죠. 사교적이고 대담하며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새로운 자극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정력적이고 힘이 넘치는 듯하고 오랫동안 활력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 민감성. 제가 100점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높은 사람은 마음이 여리고 애정이 많고 따뜻해요. 민감하고 헌신적이며 타인에게 의존적이죠. 사교적이고 어딜 가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편입니다. 따뜻한 사회적 애착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 보상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 유전적 경향성인데요. 따뜻한 사회적 관계를 쉽게 형성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타인에 의해 자신의 견해와 감정이 영향을 쉽게 받고요. 그래서 객관성을 상실을 해요. 자주. 정서적 감수성이 규준 집단보다 높은데요. 규준 집단이라는 것은 이 검사를 같이 받았던 비슷한 연령대 같은 성별의 집단을 말합니다. 정서적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동정심, 이해심이 많고 감성적 호소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 남의 감정을 대리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서적 개방성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요. 사회적인 접촉을 좋아하고 쉽게 가까워집니다. 친밀감은 개인생활보다 친밀한 관계를 더 선호해요. 따뜻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고요. 타인의 거부와 모욕에 더 예민합니다. 의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승인을 얻는 것에 의존하고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굉장히 신경을 쓰죠. 다른 사람의 지지와 보호를 바라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하여도 그런 걸 감수해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민감성이 100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인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게 많은 스트레스 원이 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69점인데 70점 이상이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고 좌절과 피로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쉽게 포기 단념하지 않고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죠.
완벽주의자거나 일중독자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강화가 없더라도 한번 보상된 행동을 지속하려는 유전적 경향성인데요. 당장 보상이 없어도 한번 시작한 행동을 계속하려는 경향성이에요. 근데 저는 근면하고 끈기는 높아요. 부지런하고 할 일이 주어지면 기꺼이 그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이제 맞춰야 할 때 끈기를 잘 발휘하죠. 그러나 성취에 대한 야망 그리고 완벽주의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성취에 대한 야망이 적고 현재 성취에 만족을 하죠. 더 이상 나은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극수구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하고 또 다른 자극을 향해서 움직이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에서 제가 완벽주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결제를 받는 선 정도까지만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가 상담 공부를 좀 오래 하면서 여러 가지를 잡고 조금씩 전진하다 보니 이제 지금은 조금씩 완벽하게 하고 싶다라는 욕심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그 HLH 코드, 여기에 인내는 빠졌습니다. 그 세 가지 코드 타입 분석을 했을 경우 열정적인 사람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인상을 줘요. 감정을 다소 가장하거나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남들의 시선이나 관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관계 초기에는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주는데 갈수록 좀 피상적이라는 평이 있어요. 신중한 검토나 계획이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보다 주관적이고 모호한 인상을 중시합니다. 이상 별과 침묵의 기질편 살펴보았습니다. 청취 감사합니다.